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주식창을 보는 게 괴로웠던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젯밤에 미국이 크게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간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넘어서서 거의 폭등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트럼프 형님이 상호 관세를 연기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자동차나 철강 같은 특정 섹터는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에게 매겨졌던 25% 상호 관세는 일단 90일간 10%로 변경이 되었고요.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중국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웬만하면 조금씩 더 얻어내면서 관세를 크게 부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폭등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하룻밤에 12%나 상승을 했던데 지난 2001년 이후로 가장 크게 상승한 날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생긴 이래로 두 번째로 크게 상승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세라는 억가 때문에 너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발 매수세도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10% 넘게 올라가도 여전히 배는 고픈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주봉 차트로 보면 작년 말에는 2200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17,000은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고점과 비교를 해보면 15%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크게 올랐지만 앞으로의 관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전 주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회복을 적게 한 종목, 즉 여전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ETF 세 종목을 찾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이 필요한 월배당 ETF 3위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의 고점에 투자를 시작했다 보니까 물을 엄청나게 탔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8%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종목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종목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을 약 17% 비중으로 담고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을 약 10% 이상 비중으로 담고 있는데 이 세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종목들도 담겨 있고 팔란티어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중형 AI 관련 종목들도 담겨 있거든요. 여하튼 총 15개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이고 그리고 상승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는 2세대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와 두 달 전 주가를 비교하고 여기에 분배금을 합산해서 실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두 달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약 14%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4.4%만 손실이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 한 달간은 손실폭이 크지 않았지만 두 달간 손실폭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상장하고 나서 10월부터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상품이고 분배금은 167원부터 203원까지 매달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하튼 연 분배율을 계산해보면 약 20%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분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길게 투자하다 보면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요.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종목 2위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종목은 미국 빅테크 10개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은 약 15%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요. 시가총액 6위와 7위인 메타와 브로드컴은 약 10%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AMD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소량으로 담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2세대 커버드 콜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OTM 전략이 반영이 되는데 OTM 전략 특징이 적게 상승을 할 때는 상승분이 모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처럼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OTM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두 달 전에 주가가 11,985원이었는데요. 두 달간 주가가 2,300원 정도 하락했는데 두 달 동안은 16.7% 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달로 보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8.7%인데요. 그러므로 한 달간 약 8%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 4월에 상장하고 5월부터 월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연 15%를 목표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매달 주가의 1.2에서 1.3% 정도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분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3월 분배금은 130원이 지급되었지만 아마도 이번 달 4월 분배금은 조금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1위입니다.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품과 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배당 ETF 중에서 이 종목이 최근 두 달간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을 총 30개를 담고 있거든요. 투자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종목별로 투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10% 넘는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브로드컴이나 퀄컴, AMD 같은 주로 미국 반도체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가 있는 2세대 커버드 콜이긴 한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OTM 전략이 반영된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7.7%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1.7%인데 미국 주식 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훨씬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15% 정도로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다른 업종에 비하면 하락폭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종목은 OTM 전략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승분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낮게 나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작년 4월에 상장하고 나서 연 15%를 목표로 매달 주가의 1.23% 정도를 분배를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 또한 분배율이 연 15%로 큰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이거든요. 내일 보유를 하시면 이번 4월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종목 수수료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실제 보수가 0.5% 정도로 다들 비슷했는데 기본 보수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이 0.25%로 에이스 상품들보다 0.2% 정도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타 비용까지 합산했을 때 에이스 커버드 콜 형제들은 약 0.54% 정도였고요. 라이즈 AI 밸류 체인도 비슷하게 0.55%가 적용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커버드 콜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수수료는 평균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을 보면 에이스 미국 반도체는 약 700억 원, 그리고 라이즈 상품은 약 450억 원 정도로 투자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상품은 아니고요. 그나마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은 1600억 원 정도 되니까 자산 총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두 달 동안 크게 하락했던 세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5종목씩 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하락 1위부터 3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크게 하락했던 4위 종목은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두 달 동안 14.1% 하락하고 있었고요.
5위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두 달간 13.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두 달간은 나스닥 전체 지수보다 테크 기업들이 주로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달 동안 적게 하락한 종목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방어력이 좋은 상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키움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 이 종목이 두 달간 0.4%만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탄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오리지널 상품인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라이즈 미국 S&P 배당킹도 약 4%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배당 커버드 콜이 마이너스 3.9%이고 타이거 미배당 커버드 콜 2호는 마이너스 4.1%이니까요. 두 상품 역시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달간 하락률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였는데 한 달간 14.6% 하락하고 있거든요. 미국 관세 정책 중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우려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를 드렸던 에이스 미국 반도체와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2위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상품인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과 소울 미배당 환해지 상품도 최근 한 달간은 8에서 9%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방어력이 좋았던 상품들을 살펴보면 1위는 1세대 커버드콜 상품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차지했는데요. 한 달 동안 3.3%만 하락했으니까 하락장에서 방어하는 능력은 1세대 상품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커버드콜이라도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발의 차이 2위로는 코덱스 미배당 커버드콜이 차지합니다. 이 종목 역시 한 달간 3.3%만 하락하면서 탄탄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드렸던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마이너스 4.4%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4.6%였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도 한 달간 4.9%만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테크 종목보다는 하락장을 더 잘 버티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월 중순을 기반으로 배당하는 상품들 분배금이 확정되는 날이잖아요. 내일 저녁에는 분배금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월 중순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이거든요. 그래도 잘 극복하시고요. 좋은 성과로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